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수석 천상영입니다. 왕초보 수석 배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겨울이 다 되어 가니까 날이 상당히 춥습니다. 이 석실도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집 바깥에 있는데 따로 이렇게 석실이 꾸며져 있는데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좀 빼입고 왔어요. 요만한 부탄가스 난로 하나 켜놓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보이죠? 상당히 춥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자, 오늘 문양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탐석을 다니다 보면 회장님 변화석 하러 가시죠? 아니면 문양석 하러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문양석의 종류와 그 기초가 되는 이론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문양석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죠? 어떻게 생겨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자고요. 자, 태저감이나 화산암이나 변성암이 자기 특유의 색깔로 수마가 됐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 거를 문양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원석에 유색 원소, 색깔을 낼 수 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 유색 원소들이 물을 들여서 수마가 됐을 때 어떤 색깔로 그림을 그려 놓는데 이것도 문양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문양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고, 문양석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흔히 문양석이라고 하는 거, 사실화를 그려놓은 문양석, 그 다음에 채색석, 추상석, 글자석. 자, 이렇게 보통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 개 한 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실화를 바탕으로 그려놓은 이 문양석은 어떤 거를 그려 놓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치가 높은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몇 가지를 그려 놓으면 가치가 높은데 그게 뭔가 하면 자연을 그려놔야 돼요. 막 로버트 태권브이, 막 핵미사일, 탱크, 뭐 장갑차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그라인더처럼 생겼어, 뭐 삽자루처럼, 이거 아니고 가치가 높은 건 자연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산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멋진 산, 그랜드 캐니언처럼 멋진 산, 금강산처럼 멋진 산, 이런 멋진 산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못생긴 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림, 나무, 한 그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그루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수림 속에서는 풀, 꽃,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 이게 우선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게 그려지면 좋냐고 하면 인물, 여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부처님, 이런 인물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새나 짐승, 이런 동물들이 멋지게 그려지면 아주 좋아요. 이게 서로 잘 어우러지면 점점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실사화된 그림은 이런 것들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채색석. 자, 채색석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고 하면 보석. 보석이 왜 우리가 좋아하죠? 우리 언니 아들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석 5캐럿 뭐 이런 거. 자, 이 보석은 생성 과정이 어떤가 하면 원소에 의해서 색깔이 들어요. 광물에. 근데 그거를 돌에다가도 들이는데 색깔이 아주 아름다워야 돼요. 대구 말고 막 들으면 안 되고, 한 가지로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같이 들 수도 있는데 아주 예쁜 색깔로 이루어져야지 채색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수석으로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추상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추상석은 돌에 어떤 그림을 그려놨는데 무엇을 그려놓은지 모르겠어요. 이걸 추상석이라 그래요. 그런데 대구 말고 막 그리면 안 되고 합판의 비율과 비율이 잘 맞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시면, 여러분들 피카소의 그림 봐보셨죠? 피카소 그림 봐보면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해는 못하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강렬한 색깔, 아주 잘 맞는 구도, 이런 거를 보고 잘은 모르겠는데 진짜 멋진 가치가 있는 그림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이게 추상석이에요. 대구 말고 막 그리면 안 돼요. 적당한 색의 대비, 비율, 화판에 맞는 그림의 크기,
이런 걸로 그려주면 추상석으로 됩니다. 이 추상석도 수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글자석. 자, 숫자와 글자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1, 2, 3, 4, 5, 6, 7, 8, 90 이게 숫자석이죠. 그죠? 한문으로 1, 2, 3, 4, 5, 6, 7, 8, 90 이것도 숫자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글자석으로도 볼 수 있죠. 글자석은 한문으로 어떤 글씨가 있다든가 한글로 어떤 글씨가 있다든가 아직까지 아랍어나 뭐 이집트어 이런 걸로는 숫자석 아니 글자석을 못 봤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지도 몰라요. 근데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거 만들지 마요. 공부하기 아주 미치겠어요. 그 우기기가 내가 듣긴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아직까지 그렇고 자, 숫자나 글자 1, 2, 3, 4 아라비아 숫자나 한문, 한글 야, 이 정도까지는 글자석으로 수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문양석의 종류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문양석의 기초가 있어요. 우리가 탐석을 다니다 보면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좋은 돌인지 기본적인 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화판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판. 자, 유화를 그릴 때는 자, 천에다가 유화를 그리죠. 수채화 같은 거를 그릴 때는 일반 종이를 사용하고 수묵화 같은 거를 그릴 때는 한지를 사용하고 뭐 거친 느낌을 원할 때는 뭐 와트만지 같은 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종이를 선택을 하느냐인데 그 종이가 질이 확실하고 깨끗해야 돼요. 자, 어떤 얘기냐. 문양석의 돌의 종류가 확실한 게 좋아요.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좋고 모함도 깨끗하고 화판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나. 그 옥석이면 옥석의 기운이 완전히 들어서 그 옥석의 바탕의 배경이 정확해야 되고 청석이면 청석의 바탕이 정확히 나타나야 돼요. 거기에 그림을 그리면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림이 깨끗해집니다. 자, 왜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유화를 그리면 좀 불투명하고 둔탁하고 무게감이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수감석이나 노을석 계열이 이런 느낌을 가지죠. 자, 유화 같은 느낌. 이암의 종류들이 이런 유화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원소들에 의해서 물이 들은 것들은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옥석의 계열과 호박석 이런 것들이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나요. 오석, 청석은 파나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크로케하는 와트만지에 그린 이렇게 데생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 호박석의 세피로와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결론은 뭐냐고 하면 화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석질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좋은데 화판이 동그랗게 깨끗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퉁퉁하면 안 돼요. 변화석처럼. 옆면에 눈이 가지 않을 만큼 한 면이 좋은 게 좋아요. 자, 그럼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이제 실사도 그리고 뭐 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채색도 치고 추상도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데 화판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돌 보시면 돌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이 돌이 이렇게 옆으로 서야죠. 그림에 맞추려면. 아니면은 돌에 맞추려면 그림이 옆으로 다 간 그림이어야 돼요. 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넘어가 버렸죠, 산이. 자, 이게 수석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밑에 산은 너무 잘 그려놨는데 이 위에 산이 넘어가 있어요. 또 이 사이에 달이 들기도 하고 태양이 들기도 합니다. 벨 있죠, 그죠? 이건 가치가 떨어져요. 폭포가 넘어가도 안 돼요. 나무가 넘어가도 안 됩니다. 안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화판 안에 다 들어와서 여백미도 있고 적절하게 어울려진 것들이 좋아요. 여인상을 그렸는데 치마폭이 뒤로 돌아가 버렸어.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잘 그려진 그림도 있어요. 그죠? 자, 이 돌 한번 보십시오. 자, 돌이 이렇게 길쭉하고 조금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지만 거기에 정확하게 비례를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런 게 가치가 높습니다. 석질 최고, 돌의 색감 최고, 그림 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화폭 안에 그림이 잘 들어와 있는 거 요렇게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도 돌의 크기에 맞게 그려야 돼요.
돌은 계란맛한데 여기다가 금수강산을 그려놓으면 대빼기 쓰고 봐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돌의 크기에 맞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돌이 작으면 아주 단순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돌이 크면 단순해도 괜찮은데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의 크기,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림이 맨눈으로 감상을 할 만해요. 뭐 핸드폰을 찍어갖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감상을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돌에 대해서, 그림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돌은 고유의 색깔과 원소의 색깔로 그려져서 그림돌이 형성이 되는데,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실사를 그린 문양석, 채색석, 그 다음에 추상석, 글자석. 자,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은가 하면 자연의 그림을 그리면 좋고, 그림을 그리는 조건은 화판이 좋아야 된다. 반듯한 돌의 모함에 적절한 크기와 사이즈의 그림을 그려 놓는데, 뒤로 넘어가거나 돌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그림이 많거나 너무 작거나 이러면 돌의 가치가 떨어진다. 요만큼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날이 점점 추워지고 강가에 나가는 숫자가 줄어드는데, 우리 초보자분들 탐석하실 때 요 수석의 그림석의 이론을 좀 가지고 이렇게 탐석을 하시다 보면 멋진 문양석의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깃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수석이었습니다.